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요런 미디어 쿼리를 쓰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했고, 이어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플렉서블 레이아웃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이 아니라 이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웹사이트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사이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서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구성을 할 때 그 방법이 외부 CSS를 연결하는 것 중에서 링크 태그를 쓰느냐 혹은 스타일 태그 안에 임포트를 쓰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임포트보다는 링크 태그가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이론 시간에. 자, 그리고 또한 웹문서에서 스타일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 내에서 미디어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따로 그렇게 쓰는 방법은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인덱스가 아니라 일단 PC 전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웹브라우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바일로 이제 우리가 전용으로 바꾸는 방법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여러분들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미디어 쿼리 여기에 우리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N 하고 컨트롤 S 저장을 하는데, 미디어 쿼리에다가 자, EX03으로 하면 될 겁니다. 하고 이번에는 컨트롤 요렇게 탭을 눌러 주시고, 자, 위에 있는 이 가벤 이미지가 나오고 그래요. 요거 제가 이걸 닫지 않았군요. 이걸 좀 닫고요. 그리고 하죠. 이렇게 닫고, 자, 이렇게 닫고 얘를 열었다가, 그래서 요거하고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아니, 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쿼리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디어 쿼리 3이 아니라 미디어 쿼리를 이용하여 페이지 만들기 다시 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다가 KO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메타 태그에 이제 무조건 뷰포트를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다 써보셨으니까 이제는 저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뷰포트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바디 태그 안에서 내용을 좀 구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멘틱 태그 중에서 헤더를 이용을 해서요, 헤더 안에 내부 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바를 주고, 그 다음에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unorder list, 그죠? li 태그를 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메뉴 1 이런 형태로 하나 주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해서 뭐 메뉴 2, 메뉴 3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헤더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단락을 하나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div 태그를 써서 id 선택자를 줘서 컨테이너라고 우리가 값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단락은 다 묶이겠다. 그죠? 다 묶이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섹션 태그를 좀 쓰려고 해요. 그래서 섹션 태그를 써서 역시 id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dsc라고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더 줄게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이렇게 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무언가 내용을 적을까 합니다. 그래서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위에 우리가 했던 뭐 뭐 이런 형태로 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좀 문장을 좀 길게 가져가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이게 물론
로렘 ipsem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만은 뭐 지금 뭐 요 문장 하나만 만들 거니까요. 크게 그까지 우리가 웹사이트를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다고 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를 이제 div 태그 안에다가 푸터도 같이 넣을게요. 그러면 같이 묶이겠다, 그죠? 그래서 푸터에다가 자, 역시 p 태그를 하나 이용을 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됐나요? 그러면 뭐 의미 없는 말이긴 하나 우리는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섹션 안에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요. 이 섹션을 두 군데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섹션을 하나 더 넣을게요. 섹션을 하나 더 넣고 여기 안에는 뭘 넣을 거냐면요. 섹션에서 여기에다가 ID 선택자를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트로라고 하나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써서 src 속성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미지 폴더에 우리가 이미지로 좀 쓸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이미지로 쓸 것들을 제가 어디 갔나요? 여기에 요런 고양이 요런 픽처 원 요런 거 요거 200 픽셀이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200 200이고 요것도 200 200입니다, 그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아무튼 요것도 다 쓸 일이 있으니까 요거 전부 다 5개를 제가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서 우리 D 드라이브의 HTML5 작업의 14장의 이미지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넣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픽처 1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alt 해서 대체 텍스트, 그래서 뭐 테디 베어 이렇게 하나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요 3개잖아요, 그죠? 이 3개를 이렇게 넣어 주고 여기에서는 픽처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픽처 3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우리가 대체 텍스트로 민들레라고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고양이 사진이 하나 있었으니까 고양이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웹사이트 크롬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자 OL 태그는 이렇게 나올 거고 UL 태그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미지는 제가 블록 레벨 요소라고 했습니까?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인라인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 P 문장, 그죠? 이거는 P라는 태그는 얘는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다 차지하죠, 그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좀 줘볼게요. 스타일을 좀 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좀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타이틀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한번 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타일 태그를 써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아스타리크 전체 다한테 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스타리크를 써서 여기에다가 마진을 제로, 그리고 자 패딩도 전부 다 제로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 사이징 속성 기억나시나요? 보더 박스 하면 박스 사이징이 테두리선까지 표시가 포함한다라는 속성 기억하시죠, 그죠?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박스 사이징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죠? 요렇게 해서 보더 박스까지 요렇게, 그죠? 테두리까지만 이거를 이제 너비를 삼겠다라는 거죠. 테두리까지 너비를 가지도록 하겠다라는 속성이 바로 보더 박스, 박스 사이징의 속성이죠, 그죠? 자, 요렇게 전체 다에게 적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헤더라는 헤더라는 태그 선택자한테는 자, 위드스를 자, 우리가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처럼 100%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바디하고 똑같아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 000 해서 검은색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부의 UL 태그를 우리가 좀 뭔가 또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치를 먼저 좀 줘가지고 한 50픽셀 정도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진을 0으로 역시 잡아주고,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은 당연히 우리가 none으로 만들어 리스트 스타일 타입 none으로 해서 블릿을 없애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역시 컬러를 샵 000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색은 우리가 화이트로 줘서 보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UL 태그 밑에 LI 태그들이 하나씩 있다. LI 태그가 3개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I 태그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자 플로트 해서 LI 태그는 당연히 플로트 해서 레프트로 우리가 붙여야 되겠다. 그죠?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진을 요거는 조금 띄울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좌우로 이제 상하 좌우로 우리가 5픽셀 그리고 15픽셀로 해서 이렇게 띄워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패딩을 이제 드레스기를 한 10픽셀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되겠죠. 폰트 사이즈는 0.8em 정도로 주겠습니다. 기본값이 우리가 16픽셀이라는 게 1em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대충 한 14픽셀이나 13픽셀 정도 그 사이가 나오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이게 그냥 우리가 요렇게 만들었을 때 요렇게 메뉴 1, 메뉴 2 그리고 사진은 이렇게 붙고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줄여도 그죠? 이제 반응형으로 지금 우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섹션이나 이런 것들 다 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 모바일 전용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바일 전용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일단은 좀 의미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제가 이 글자들을 좀 붙여 올게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이 푸터니까요. 여기에다가 그냥 푸터라고 이렇게 푸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섹션 태그 아니니까 뭐 이렇게 놔두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바일 전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바일 전용이 될까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PC 전용으로 만들었지만 얘가 반응형 웹을 따라서 지금 일단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바일 HTML로 한번 만들어 모바일 전용으로 한번 어떻게 해서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는 페이지 1이 1이고 이거는 페이지 만들기인데 그냥 기본 페이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N을 해서 컨트롤 S 저장을 해주는데요. 자, 미디어 쿼리에서 자, 여기에서 4번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이렇게 컨트롤 C 하셔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본 페이지가 아니라 모바일 전용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용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딴 거 달라질 거는 크게 없겠죠. 그죠? 자, 마진, 패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박스 사이징도. 그리고 위드스, 이제 헤더의 위드스는 바디하고 똑같게 만들어주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부바에서 UL 태그에서 이 높이를 우리가 50픽셀 줬잖아요. 그리고 마진도 줬고, 그리고 리스트 타입도 넌 이렇게 줬고, 뭐 여기에 지금 태그 선택자로 준 것들은 우리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ID 선택자를 이렇게 ID 선택자를 컨테이너, 인트로 뭐 이렇게 우리가 넣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제는 섹션 태그, 이미지 태그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div 태그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또 푸터 태그도 있죠. 여기도 섹션 태그 있고, 이것들의 다 상위 요소가 div이기 때문에 이 div의 영역을 지정을 하면 우리가 div의 그 영역에 맞게끔 이 섹션하고 얘네들은 너비 값이 조정이 되도록 우리가 또 만들어 줄 필요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모바일 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한 320 픽셀 정도를 넣어줘야 너비 값을, 그게 모바일 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컨테이너 div 태그다. 그죠? 그래서 샵 하고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합니다. 컨테이너 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내부까지 넣어 줄게요. 내비게이션 바까지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드스를 310 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 마진하고 0과 그리고 오토로 세팅을 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바일 전용을 만들기 위해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310 픽셀로 지정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밑에 보시면 인트로라는 게 있었죠. 그죠? 요거 이미지 태그들, 그죠? 요런 것들도 우리가 좀 손을 좀 봐서 해서 여기다가 인트로라고 한번 주보도록 하죠. 인트로라고 주고, 역시 지금 위드스를 내가 100%로 줬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인트가 빠졌네요. 이 인트로 상위 선택자는 당연히 div이기 때문에 100% 줘봐야 얘는 310 픽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걸 이해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위드스를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마진 바텀을 조금 줄게요. 밑에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20 픽셀 정도로 세팅을 해주고요. 여기서 100%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div 태그가, 그죠? 상위 선택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100%를 준다고 하더라도 몇 픽셀이에요? 그죠? 310 픽셀이 된다 이거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맞습니다.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트로 안에 지금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 그죠? 이 이미지도 우리가 이미지 속성을 우리가 모바일 웹처럼 이렇게 이제 유동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맥스 위드스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샵 인트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맥스 위드스 속성을 100%로 지정을 하면 너비와 같이 함께 이미지도 같이 줄게 되죠.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SC가 있습니다. 그죠? 요 놈은 본문 내용이 해당될 텐데요. 그래서 요거를 DSC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위드스를 100%로 줘봐야 얘도 역시 뭡니까?
310픽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패딩을 한 1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에서 제가 푸터에 대해서는 안 줬죠. 푸터를 좀 주도록 하죠. 푸터도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푸터도 지금 어디 상위 선택자가 누구예요? 그쵸? div 태그다. 그죠? 컨테이너. 그래서 이 푸터도 역시 위드스를 이렇게 우리가 100%로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이츠 높이를 좀 설정을 할게요. 60픽셀 정도 설정을 하고, 자, 패딩은 한 20픽셀로 들여쓰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 37001C 이렇게 주면 약간 적색 계통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역시 컬러 글자의 색을 자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푸터에 있는 P를, 그죠? 푸터에 있는 P 태그, 문장 태그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텍스트 얼라인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센터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실행을 해보면요. 요놈 때문에, 요놈이죠. 요놈 때문에, 컨테이너 때문에 얘가 310픽셀로 고정을 시켜 놨기에 얘네들은 아무리 100%라고, 이건 아니죠. 아무리 100%라고 한들, 얘네들은 310픽셀을 넘지 못하죠.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이제 모바일 전용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이게 모바일 전용이에요. 근데 여기 검사를 해보죠. 검사를 한번 해보고, 자, 요거, 우리 알죠? 레스폰시브, 그죠? 이건 아이패드에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아까 PC 전용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얘는 자, 갤럭시 S5로 바꿔보면, 자, 요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360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여기다가 만약에 280으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림도 같이 줄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200을 줬어요. 그림 같이 줄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310픽셀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310픽셀을 넣으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레스폰시브 하지 말고 이제 원 상태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웹페이지에도 지금 이렇게 모바일 화면처럼 딱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바일 전용 미디어 쿼리를 따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모바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내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거는 태블릿용으로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습니까? PC용도 한번 전용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까지 해보고 PC 태블릿까지 같이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플렉서블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거 여기에서 핵심은 누구라고요? 요거다, 그죠? 요거 310픽셀, 그죠?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